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1회 40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것입니다. 기역, 을 임대인하고 병 임차인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임대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역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했는데 2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죠. 상가는 모두 3기입니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30번 맨 밑에 있는데 2기의 차임액은 주택임대차, 민법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 2기라고 해서 X입니다.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입니다. 디귿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갱신 요구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 표준 영덕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리얼,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5, 5%밖에 못 올린다 하면 X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100분의 5밖에 정액 청구 못한다는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게 3개고요. 옳은 것은 1개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해설 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만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해야 되고요. 주택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이 있는데요.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에 보면은 법인인 경우는 물론 예외죠.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하는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네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1번이 답이다. 소위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기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소위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죠. 소속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원래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단속을 하러 나가니까 왜 직원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정지 처분하겠습니다 하니까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요. 조금 있다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3번에 있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2번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죠.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업공개사는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 한 부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 있는데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개업공개사가 고용을 한 경우, 직원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 다음에 3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경우. 5번은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지만 개인은 실명도장이면 되고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